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보합권의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이 0.15% 정도 올랐고 나스닥은 0.07 정도 빠졌고 이 정도니까 전체 3대 지수가 다 그냥 보합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 기술 성장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좀 보였고요. 그동안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몇 주 동안 시장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리고 이제 부담을 주었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였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2달 넘게.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는 상승이 상당히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오늘 시장을 보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이제 조금 더 내려앉았고, FOMC에서 그 매달 1200억 달러 정도 그 자산 매입해 주는 거, 이거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이제 걱정됐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답을 연준은 준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준의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그냥 알았습니다 하는 정도의 반응 정도로 평가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도 보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선 좀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제외하고, 근데 이제 실적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컨센서스라고 그래서 공감대 형성도 되고 예측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재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고 또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 나오겠다. 이렇게 다 이제 예정됐던 재료들이에요. 호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빼고는 뭔가 시장을 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그런 겁니다. 지금 시장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좀 조정권을 빠져나오고 상승 분위기는 딱 잡았는데 뭔가 이렇게 뒤에서 확 등떠밀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물론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긴 하지만 동시 만기일이 아니니까 큰 영향은 없다고 봐야죠. 근데 하루 종일 지수가 그냥 오르고 내리고 이 진폭이 낮게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진폭을 정하는 기준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늘어나면 좀 올랐다가 또 매수세 규모가 좀 줄어들면 좀 줄었다가 이러는 시장 상황이 하루 종일 이제 거듭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기관은 좀 오늘 팔았고 연기금이 오늘 한 1477억, 연기금 오늘도 한 1500억 팔았습니다. 금융투자가 3500억 가량 팔았고요. 그 외국인은 거의 막판에 동시효과 부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늘리면서 1000억 넘게 1115. 그 전에는 전부 그 밑에 20매덕 정도 10매덕 이렇게 장중에는 매수 우위를 지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 만기일이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주요 종목들에 한해서 좀 들어와서 지수는 3143.26, 그래도 이제 어제보다 5.85포인트가 올랐어요. 퍼센테지로는 0.19%가 상승을 했고, 오늘 재미난 거는 코스닥이었어요. 코스닥은 오늘 이제 시장 특징에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슈들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주로 코스닥에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은 퍼센테지로 0.9%나 올랐습니다. 포인트로는 8.8포인트가 올라서 982 정도 됐고,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다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진행을 더욱 탄탄히 해놨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뒷받침해 주려면 그러려면 이제 거래량이 늘고 또 거래량이 늘어나게끔 할 수 있는 뭔가 좀 강력한 그런 재료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비롯한 게 보궐선거가 끝났죠. 뭐 예측했던 대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에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건설, 페인트, 시멘트 뭐 이렇게 해서 건설 관련 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역시 이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우리나라가 일부 부분 보류 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여러분 알지만 그 우리가 EMA라고 부르는 유럽의약품청 거기서 이게 요새 얘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만드는 거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이제 수치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수치상으로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또 그 이외의 제약 바이오 뭐 등들도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그 철강 업체에 대해서 수출 증치세 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많이 환급해 줘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수출 보조금 같은 형태인데 그게 축소됐어요. 13%로. 그래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업체가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오늘 철강도 좀 강세를 보였고 카카오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카카오가 액면 500원짜리로 거래되는 게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지나고 나면 카카오는 12, 13, 14 다음 주 월, 화, 수 거래가 정지되죠. 그리고 15일 날 액면가 100원짜리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뭐 올렸다 뭐 밀렸다 하다가 결국 종가는 플러스 6,000원에 끝났습니다. 54만 8천원.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55만 원이 만약에 기준가가 되면 다음 주에 거래가 재개될 때 11만 원에 11만 원의 기준가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액면 분할이 된 거니까. 이제 시장 얘기 오늘 특징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그 말씀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게 뭐 아직도 광고 때문에 광고가 많다 이러시는 분 있는데 그 뭐 다 아시잖아요. 그 광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재능 기부램에 광고를 왜 붙이냐 뭐 이런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24분 영상 동안에 광고가 12번 나온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근데 저는 그 광고 세실 동안에 딴 일 하십시오. 딴 거 자료를 보십시오. 제 영상 보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주식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 광고를 세고 있다는 게 참 그래서 이거는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영상이 아니면 광고가 많이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위안이라면 위안을 삼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광고 보면 이렇게 건너뛰기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5초가 지나면 그러면 그냥 건너뛰기 하시면 되는데 뭐가 자꾸 흐름이 끊긴다고 그러세요. 근데 흐름이 끊어갈 때 보니까 얘네들이 광고를 딱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보니까 뭐 프리미엄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뭐 얼마 내면은 그 광고 없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시든지. 그래서 뭐 이거 거의 이게 제 영상에서 광고 몇 번 나오나를 세고 있다는 거 거의 스토커 수준인데 그런 분은 보지 마십시오. 그 딴 데 가서 보시면 되지. 그거 갖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신 광고 달립니다. 좋은 영상이니까 많이 달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가 이슈만 나오면 시장 보궐선거 끝났는데 뭐 이슈 나오면 또 뭐 관련주들이 기습적으로 막 이렇게 또 움직이는 그 폭도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시장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 자기 중심이 딱 없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게 이게 제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이쪽에 막 뛰는데 제가 아무리 그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막 돈 버는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배 아픈 건 참아도 못 참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못 참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근데 이런 조짐은 이번에 뭐 계속 그 조사에도 미리 나왔고 야당이 뭐 앞서갈 거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쪽이 움직일 거다 해서 사실 다 미리 움직였잖아요. 그쪽들이. 근데 뭐 그런 거를 이슈를 보고 사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판단의 문제였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이 어떤 상황이 되건 간에 실적을 바탕으로 한 그런 종목들로 주요 대상은 이미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보면 그것도 뭐 어느 날은 이쪽이 좀 오르고 또 쉬었다가 얘가 오르고 왜 이렇게 쫙 못 가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정권을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갑자기 무슨 메가톤급 호재가 터지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주식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거래량도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성장권에 있는 주식이 됐건 뭐 산업권에 있는 주식이 됐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동시에 끌고 가는 데는 상당히 시장이 좀 벅차요. 뭔가 시장이 그 다른 무슨 동력을 좀 필요로 해요. 그런 거는 확실히 그건 재료예요. 이슈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6일째 사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인데 근데 이거를 왜 얘네들은 이렇게 할까?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1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밝혀지면서 이런 건 실적 좋아 이랬잖아요. 근데 2분기에는 무엇이 실적이 좋을까요? 1분기에 좋았던 종목이 2분기에도 좋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특별하게 개별적인 악재가 없는 한 좋다고 봐야 돼요. 2분기에도 1분기에 실적 좋았던 종목들이 그러면 2분기의 실적은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 2분기는 여러분 아시지만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히 주저앉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YOY,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은 제가 말하는 그 표현으로 명품 주식을 외국인들도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거를 잡는 거예요. 이게 언제 폭발한다? 2분기 실적이 거론되기 시작할 때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지금하고 증시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5월부터 뭐 영국 같은데 해외여행 재개하겠다고 하고 뭐 그게 이제 뭐 계획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우리만 안 그렇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하루에 몇 명이 나오건 어땠건 하여튼 많이 맞으면 우리가 거기서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봐라. 도요새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그 매수하는 그 목적물인 실적이 좋은 명품 주식들은 그런 시각으로 이거를
사고 있어야 한다. 그런 시각으로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안 오르고 하루 딴 게 막 이슈 된 게 막 올라가면 왜 내 건 가만히 있고 저건 가지? 근데 뭐 보면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오를 거 다 올랐어요. 네. 오늘도 보면 오를 거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수성이에요. 2021년도는. 그게 뭐냐면, 이제 정치 스케줄에 시장이 이렇게 그냥 함몰될 그런, 저는 이제 그게 되게 걱정스러운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제 정치 이슈에 따르는 그 짧은 부침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말이 되냐 안 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나중에 따진 일이고, 일단 그런 이슈들이 자꾸 정치적 이슈들이 나오면 시장이 그거에 의해서 자꾸 흔들려요. 왜? 돈은 있지. 기존에 좀 괜찮은 주식들은 이미 좀 올라가 있지. 그러니까 쉽게 손 나가는 게 그런 이슈 쪽으로 이제 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터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인물관계, 그 다음에 또 뭐 정치적인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 이제 막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이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쪽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제같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성향이 어떠냐 그런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제 같은 일이 딱 벌어지면, 어제같이 해서 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의 180석 가까이 갖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 거의 참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치에서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거를 뒤엎어야지 이 되죠. 그냥 안 뒤엎고 가만히 있으면 대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편이 됐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다 그렇던데, 저도 7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그런데 그럼 뭘 할까요? 그게 뭘 할까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을 한꺼번에 엎어야죠. 그럼 이 판을 한꺼번에 엎을 만한 그런 이슈몰이를 할 개연성, 정치적 이슈몰이를 할 개연성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 생각이 뭐 거의 맞을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거를 뒤엎을 만한 센 거를 하나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권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뭘까?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맨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주식시장이 웃기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몇 가지 짚히는 거 있는데, 제가 뭐 미리 뭐 얘기할 그런 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다음 대선까지. 이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제 특수성이에요. 그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그거랑 비슷하게 움직이겠지만, 또 우리만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또 그런 이슈들이 안에서 막 들끓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투자의 본류는 아니에요. 본류는 아닌데, 순간적으로는 이게 막 갑자기 움직이고, 짧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고 이러니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이런 쪽 쫓아다니면, 이제 투자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지금 짰잖아요. 그럼 그 메인 포트폴리오 있고, 진짜 한 일부, 현금 있는 데서 한 10%나 뭐 이 정도 가지고, 난 이거는 진짜 그냥 한번, 카지노 관심 잡고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해도 되죠. 주식 투자 또 그런 맛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투자의 본류가 아니니까 그 본류를 잊으시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이슈들이 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외떠독 이러잖아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개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 이래. 근데 그 시장의 원칙은 절대로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따라야 된다. 원칙이 뭐냐? 그게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시장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뭐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정치 테마 뭐 이래서 이제 막 나올 텐데 그게 나올수록 시장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보여요. 어느 걸. 근데 이게 시장 상황이 복잡해지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행동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그 포트폴리오나 이런 계좌는 엉망진창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보궐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시장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걸 단순화시켜라. 단순화시키면 시장이 보인다. 그러면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냥 시장의 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의 원칙이 뭐예요? 실적을 믿는 거죠. 실적 좋은 주식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원칙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자꾸 흔들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이슈가. 그러면 오히려 이게 옆으로 이렇게 옆걸음질 시장이 치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시장으로 보면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대로 보는 시각이 맞는 거다. 그렇지만 이 대선이라는 게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이번에 정치 테마로 돈 좀 벌어야겠다. 뭐 그 개인적으로 그런 욕망이 강하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냥 한 10% 내에서 이 돈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해보시라. 그렇죠. 이게 왜 그런 이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뭐 세례를 받고 그랬지만 그러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 봐주는데 몰래 가시는 분 계시다고 그래요. 뭐 답답하니까 그러시겠지만 뭐 그 정도 마음으로 그런 테마주의 정치 테마주에 나는 이 5년에 한 번 오는 이 기회를 꼭 놓치기 싫다 하는 분들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장은 원칙대로 간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난 단순하게 만든다. 시장을 단순하게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대로 보는 거고 그 원칙은 바로 실적을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뭐 시장에서 보니까 그럴 만한 그래도 어떤 이유가 됐건 해도 실적 믿을 만한 것들은 다 올랐어요. 예.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또 벌써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격도. 이거 많이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격도는 조금 복잡합니다.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근데 너무 믿으시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격도라는 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 책 많이 물어오시는데 어젯밤에 제가 거의 잠 못 자고 최종 교정을 끝내서 넘겼습니다. 이제 제 손을 떠나서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이고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